여러분 그 만세력이라고 있죠. 만세력. 만세력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있으면 만세력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사주를 물론 사주 작성하는 법을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주 작성하고 그다음에 대운에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일단 해볼 텐데요. 우선 참고로 지금 2005년 음력으로 2005년 5월 22일 그다음에 대략 한 시간을 뭐로 할까요? 5시로 할까요? 난 12시. 이런 사주를 물론 예전에 사주 작성 대략 해봤죠. 이런 사주를 우리가 작성한다고 봅시다. 지금부터 이 사주를 여러분 작성을 해봅시다. 자, 사주를 작성하는데 여러분 만세력 볼 줄 아시죠? 만세력을 보면은 원래 이제 만세력을 이제 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그 공중파 방송이라 좀 어느 특정 만세력을 피기도 애매하니까 좀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만세력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표시나 기호들이 있는데 대략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양력으로 1월, 2월 한문으로 돼 있을 수도 있겠고 뭐로 돼 있을 수도 있겠고 1월, 2월, 3월, 4월, 5월 아마 이렇게 표시가 많이 돼 있습니다. 6월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그 기준이 달력 기준이 보통 현재 양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양력으로 제일 먼저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나 뭐 소나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소돼 있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달, 작은 달 개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옆에 음력으로 돼 있기도 하고 양력으로 돼 있기도 한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그 대략 그 절입일이라는 게 있어요. 절입일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뭐 5일 며칠, 6일 며칠, 7일 며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사주라는 게 뭐라겠습니까? 어떤 그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어떤 기호로서 표시한 거라겠죠. 그거에다가 그 기호의 개념에다가 간지, 10간 12지를 대입시켜 만든 것이 바로 사주가 됩니다. 다섯 발자. 그럼 2005년이라는 것은 우선 만세력에서 2005라는 개념들을 찾아줘야겠죠. 2005년. 그러니까 음력. 자, 제가 음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주학의 기준은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원래는 양력의 개념이지 음력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칠 때는 양력으로 찾아줘야 되는데요. 그러나 만세력에는 음력이나 양력이 큰 관계가 없겠죠. 그 양력으로 기준을 잡되 실제 음력은 이 달력이 있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음력 매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이걸 2005년 5월 22일 음력이라는 것을 한번 만세력에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찾아보면은 양력으로 6월 28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음력으로 5월 22일은 2005년 양력으로 6월 28일이라는 겁니다. 즉 음력이든 양력이든 그 날인 겁니다. 그 날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이 사주의 모든 기준이 뭐라겠습니까? 자평명리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일간의 기준이라 했죠. 즉 일간은 태어난 날인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태어난 날이 어디 있는가를 봐줘야 되죠. 지금 태어난 날이 6월 28일인 겁니다. 그렇죠? 28일, 22일. 양력으로는 6월 28일, 음력으로는 5월 22일. 우리가 음력이란 5월 22일이라는 가지고 이 사주 어떤 흐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음력의 5월을 가지고 보면은 대략 그 양력으로 즉 6월이나 아니면 7월, 5, 6, 7월 중에 하나다 이 정도 알 수 있겠죠. 여름이다. 왜? 현재 쓰는 음력은 순음력이 아니라 순태음력이 아니라 태양태음력이라고 해가지고 그 태양력에 따른 그 계절을 맞추기 위해서 윤달을 집어넣기 때문에 대략 5월은 겨울일 리는 없죠. 일단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력으로 환산시켜 놓고 나면 바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양력으로 6월 28일. 그럼 뭡니까? 자, 우리가 양력으로 양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우리가 기준에 매겼던 게 뭐 있습니까? 하지와 동지점이 기준이 되는데요. 12월, 양력으로 12월 22일부터 23일 사이가 동지점이 되고 양력으로 6월 22일부터 23일 사이가 하지점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양력으로 6월 22일과 23일. 그래서 양력으로 6월 22일에 23일이 넘어가기 전까지 하지까지는 언제부터 입춘부터 하지까지는 대략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즉 4일과 양력으로 6일 사이에 매 절입이라는 건 뭡니까? 한 달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진짜 절기상 순태양력 기준에서 한 달의 기준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이미 뭡니까? 우리가 알죠? 양력으로 2월일 때 1월은 뭡니까? 축월이 되죠.
그리고 2월은 인월이라겠죠. 이건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공부를 수없이 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찾아보셔도 만세력을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2월은 인월, 3월은 묘월, 4월은 축월, 진월, 5월은 4월, 6월은 5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지는 항상 어디입니까? 5월에 들어가게 돼 있죠. 5월에 들어가게 돼 있죠. 이 5월에 이 자축인묘 진사에 5월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음력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음력은 통상 그 인월부터 1월을 치기 때문에 양력부터 한 달이 적은데 이것은 중간에 은달을 잡고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월 28일 딱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6월까지의 절입은 그 하지 이전까지는 4일에서 6일 사이에, 그리고 하지 이후부터 동지까지는 6일에서 9일 사이에 절입이 바뀐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 4, 6일이 지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5월 절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5월 절입인 망종 안에 들어있는 거죠. 망종 안에. 바로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가 이미 있죠. 자, 다시 봅시다. 양력으로 6월 28일이라는 것은 이미 그 절입으로 그 망종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월 안에. 물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만세력을 가지고 찾으면은 양력 6월에서 쭉 일일 찾아가서 28일자 되는 그 칸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겠죠.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대략 그날 일진이 개미일입니다. 개미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개미일로 양력으로 6월 28일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개미일 나와 있고, 이때가 음력으로는 5월 22일입니다. 그럼 여기에 조그맣게 또 음력 날짜도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대략 보면은 남자, 여자, 물론 이 위에 써 있을 겁니다만 남자, 여자에서 3, 7 혹은 뭐 3, 한문으로 7 이렇게 숫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숫자 표시는 뭡니까? 남자는 3대운, 여자는 7대운 이렇게 해서 대운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걸 합하면 바로 1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일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반올일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운수, 우리가 사주를 작성하다 보면은 사주 대운이 3대운, 2대운, 1대운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 개념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사주를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면 사주를 찾는다 보면은요.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2005년 6월 20 며칠입니까? 6월 28일. 6월 28일 지금 찾아보니까 이날이 양력으로, 그리고 음력으로는 5월 22일이고 찾아보니까 개미로 돼 있더라. 개미. 그리고 개미로 돼 있고 여기에 3 혹은 7 이렇게 돼 있더라. 남은 3, 여는 7 이렇게 돼 있더라. 자, 여기서 2005년 6월 28일 그리고 음력으로 5월 20일 개미. 그래서 여러분 이 개미 이것은 외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천재라면 외울지 몰라도 그것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요 다른 건 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어도 이 일간 자체만은 만세력에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세력 없이는 사주가 뽑기 힘들어요. 물론 요즘은 뭐 전자만세력 해가지고 뭐 컴퓨터로 주로 뽑기도 하지만 어쨌든 봅시다. 2005년 이것도 만세력에서 찾으면 2005년 간지가 나오는데요. 2005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뭡니까? 을류로 되어 있죠. 만세력에 찾으면 2005년 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5년의 기준이 을류가 되고 2004년은 갑신이 되고 그 다음에 병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기준이 바뀝니까? 양력 1월 1일부터 바뀝니까? 2월 1일부터 바뀝니까? 3월 1일부터 바뀝니까? 아니죠. 양력 2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그냥 숙지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인월에 바뀌죠. 인월. 입춘이라고 하죠. 인월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태세가 바뀔 때 자월에 바뀌는 게 있고 축월에 바뀌는 게 있고 인월에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순수 기운 차원에서는 자월에 바뀌게 되어 있고요. 오개념이죠. 그 다음에 오행 말고 그 지형을 의미하는 것, 이건 오개념이고 사개념이고 이건 육개념이니까 우리가 4, 5, 6 알죠. 오행과 사생과 육행, 오행과 사해가 육행에서 사해 개념은 축월에 바뀌고 인간의 흐름을 찾는 학문인 그 지금 사주학 같은 경우는 인월에 그 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은 양력으로 2월 4일에서 6일, 대략 2월 5일 날 많이 절이 오죠. 그래서 인월을 지났을 경우는 을류년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한다 하겠습니다. 일단 연이 을류가 되고 이건 우리가 만세력을 찾지 않아도
이것은 5월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찾을 수가 사실 있습니다. 자, 봅시다. 개미. 자, 개미 일. 우리가 개미일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만세력에서 일간을 찾았죠. 이게 개미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월은 뭡니까? 만세력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만세력에 보면은 이렇게 양력 이렇게 6월 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망종. 이때가 이제 망종입니다. 망종 뭐 여기 어떻게 써 있냐면 굳이 친다면은 한문으로 써 있죠. 망종 5일 날짜 5일 이 5일이 이제 일진이 경신입니다. 경신 22시 38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때 절입이 들어간 명칭이 망종이라는 거고 우리는 절입명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망종이라는 것인 거고 요 5일 날 양력으로 6월 5일 날 이날이 경신일인데 이때 22시 38분 밤 10시 38분이 지나야지만이 바로 그 5월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5월로. 그럼 이걸 지나기 전에는 4월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미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5일 22시 38분 지금 28일은 5일이 지났기 때문에 5월 망종으로 들어온 겁니다. 물론 여기 찾으면은 요 밑에 또 요거에 따라서 여기 월건이라고 또 여기 월건해 가지고 월건이라고 해서 월에 이렇게 5월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5월이 무슨 월인지는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안다고요? 자, 을과 경은 합해서 뭡니까? 금이죠. 그래서 을년과 경년은 을일과 경일은 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진과 사가 금으로 변한다. 그래서 경진월 신사일 5월은 뭡니까? 이모. 그러니까 경진월 신사월 이모월 이런 순서 내지는 경진시 신사시 이모시 이런 그 순서를 흘러간다 하기 때문에 이때 뭡니까? 바로 이모월이 되는 거죠. 즉 만세력을 찾아보면은 6월 써 있고 그 다음에 망종 이렇게 써 있고 절이 월건에 바로 이모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월건, 월주가 됩니다. 월주. 이렇게 사주에 월주를 세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만세력 책을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계속 해나갈 거니까 지금 혹시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어두십시오. 그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시간을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시라는 개념을 잡아봤죠. 오시. 자, 오시는 우리가 볼 때 그냥 찾아도 되고 만세력에 그 날짜 나와 있지 않고 뒤에 조견표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걸로 숙지한 걸로 하면 됩니다. 자, 개미니까 개일과 무일은 합해서 뭐가 된다고요? 화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외웠죠. 무게일의 임자시 이렇게 외웠죠. 무게화. 화는 진시가 병진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으니까 병진 정사 이렇게 된다겠죠. 병진 정사. 그리고 자시는 임자 이렇죠. 병진 정사 무오. 그래서 무오시가 됩니다. 이렇게 무오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주를 사주를 세운 기원입니다. 지금 이제 사주를 한번 세워본 겁니다. 이렇게 언제 2005년 음력으로 5월 22일, 양력으로 보니까 6월 28일이 되네요. 그런데 음력으로는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지만 양력의 개념이 들어가면 대부분 월과 대략 어느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일단 사주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을류, 이모, 개미, 무라는 사주는 바로 이 시간에 태양과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의 그때 태양과 이 지점과의 이 장소가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태양과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주 자체가 어떤 흐름? 바로 시간의 흐름 속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 태어난 사람. 이날 2005년 6월 28일 무오시. 오시는 정확히 몇 시입니까? 난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 정확히 치면은 서울은 32분이 되겠고요. 대전 경화 30분이 되겠고 대구는 20한 5분 정도 선이 되겠죠. 이건 약간씩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를 가지고 이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살아가는 흐름 뭡니까? 10살 때, 20살 때 이렇게 사는 흐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대운이라고 해요. 대운. 그럼 대운은
바로 이 사람의 환경이라 했습니다. 환경, 사주의 환경, 주어진 환경. 자, 우리 이 세상 현실에서 누군가 태어나면 어떤 환경에 있게 됩니까? 어떤 환경에? 바로 부모의 환경 속에 있게 되죠. 우리가 태어나면 그 순간, 즉 지구의 자전은 공전의 환경 속에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라는 어떤 계절의 현상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 여기 월에 해당되는 것을 부모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환경들은 처음에 우리가 자라나고 어떤 성숙하기 과정까지는 부모하고 같은 맞물린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는 대운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모로부터, 이모월로부터 이 사람의 대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사주를 볼 때 이 개미하고 보면 여기 3 혹은 7 아니면 한문으로 이 모든 날짜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 7, 5, 5 이렇게 돼 있든지 대략 이런 형태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이는 뭡니까? 남자는 3대운, 여자는 7대운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이모라는 이모를 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세월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어쨌든 세월이 흘러가게 돼 있는데요. 이 기준이 이모를 가지고 이모로부터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봅시다. 이모가 있고 이모를 정상적으로 하면 임단 뭡니까? 이모 개미, 갑신, 을류 이렇게 월은 원래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 경진, 기묘, 무인 이렇게 흘러왔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이 기준은 이모가 되고요. 대운이라는 이 사주체 환경은 이렇게 월부터 움직이는데 이것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한 바퀴 대념이 10입니다. 10. 그래서 그 10년을 주기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년이라는 개념은 한 달 사이에 그 30일을 완저수 3으로 나눈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흘러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이모에서 개미, 갑신, 을류 이렇게 갈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순행한다고 합니다. 순행. 그리고 대운이 이거는 역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언젠가 그 12운성에 음간과 양간의 순행과 역행이라는 원리 배웠죠. 그리고 그 이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바로 그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성씨라든가 모든 환경을 결정지어지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부모님, 조상님이 됩니까? 예, 바로 여러분 부모님의 부모님, 조상님이 되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그 조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연입니다. 연. 그리고 사주의 모든 기준들은 연간, 바로 연의 천간이라 했죠. 천간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간이 지금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는데 현재 천간이 을목이면 음입니까? 양입니까? 음이죠. 예, 음. 그럼 만약에 이런 을년에 여자가 태어났으면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죠. 그러면은 바로 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남자가 태어났으면 부자연스러우니까 역행을 하고요. 그럼 누군가 갑신년에 태어났다. 이때 여자 같은 경우는 부자연스러우니까 역행, 거꾸로 이렇게 대운이 움직이게 돼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 태어났으면 순행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즉 자연스러우면, 즉 이건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주 자체가 태어난 연도하고 상관관계를 봐서 자연스러우면은 순행, 부자연스러우면 역행 이렇게 됩니다. 즉 갑병무경임인 오양간 연도에 태어난 남자는 순행 체계가 되고 갑병 오양간에 태어난 여자는 역행 체계가 되고 반면에 을정 기신계 오음간 연에 너가 천간이 태어난 여자는 순행 체계가 되고 남자는 역행 체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의 그 순행과 역행을 기준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대운의 순행과 역행은 구진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보면은 통상 3 이렇게 남자는 3, 여자는 7 이렇게 되어 있죠. 이 3이나 7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바로 이 대운의 3이나 7이라는 순수 개념은 다음 시간에 계속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공방이 뭡니까? 우선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십신의 개념, 십신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즉 원래 절대적 의미의 오성, 십신과 상대적 의미의 십신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그 베이컨의 4대 우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주학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관계를 분석하는데 범하기 쉬운 오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신경 써 나가야겠죠. 그리고 사주를 작성하는 방법과 대운을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사주 작성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만세력 책 같은 거나 이런 걸 시중에 있는 책을 보면은 알 수가 있으니까 많이 연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